축적 변경 보실 건데요. 여기 한필지 토지가, 한필지가 아니라 여기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은 소축적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적의 지적도니까 토지들이 굉장히 작게 그려질 겁니다. 굉장히 작은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토지가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자꾸 분할이 되게 돼요. 분할이 되게 되면 공시 기능이 떨어지겠죠.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꿉니다.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꿀 거예요. 그럼 크기가 굉장히 크게 그려질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축적 변경 제도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축적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축적 변경은 개념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 노트를 한번 피죠. 노트 12쪽 가겠습니다. 12쪽. 이 축적 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바꾸면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죠. 따라서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공시 기능을 구태여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거래가 잘 안 되고 땅값이 저렴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 없는 토지가 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였죠. 따라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라는 거, 그리고 지적도에서만 축적 변경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절차가 출제가 될 텐데, 절차. 이 절차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통은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출제가 돼요. 주로. 그러면 이제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이 축적 변경 절차는 지적소관청이 주관을 할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이 축적 변경은 한 필지만 관련된 건 아니죠. 수십 필지, 수백 필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축적 변경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적 변경은 신청에 의한 축적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축적 변경도 가능하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이때 나머지는 반대하는 자도 있겠죠. 그럼 왜 반대하겠습니까?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 위원회 이름을 축적변경위원회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 하나, 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거쳐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告합니다. 지체 없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둔 이유는 이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告합니다. 공고는 20일 이상 충분히 해야 돼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되죠. 20일 꼭 외우셔야 되고, 이 20일을 어디다가 공고하느냐면 축적 변경 시행지역 독립 게시판과 시군고 게시판 양쪽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7번째 네모칸을 가보시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가 나타나죠. 확정 공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토지이동 간주 효과가 확정 공고일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시점은 확정 공고 시점이 돼요.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확정 공고 시점에 달라졌다면 이를 지적 공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확정 공고 시점까지 지적 정리를 정지시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또한 확정 공고 시점에 보다 정밀한 경계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확정 공고 이전에 나타난 경계들은 전부 다 덜 정밀한 경계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가지고 경계 복원 측량을 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 공고 시점까지 경계 복원 측량도 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추적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것이라서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수립돼야 되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의 측량을 추적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추적 변경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돼야 돼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 측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걸 정지시키게 되면 추적 변경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요. 따라서 경계복원 측량은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게 맞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죠.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는 정지가 됩니다.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복원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진행시키라고 의결했다면 이때도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된다. 이 경계점 표지는 한두 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토지별로 수백 개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경계점 표지는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이 많은 것을 다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할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경계점 표지를 지체 없이 설치한다. 이런 문구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 이후에 축적변경 시행 공고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측량을 축적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적변경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다 정밀한 면적 경계 좌표값이 수집되겠죠. 즉 토지의 표시 등을 결정하는데 이때의 토지 표시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청산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표시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그런데 소재지는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재지는 빠집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축적변경은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면적을 새롭게 정할 때도 축적변경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에 따라서 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과도라는 개념은 검사 측량을 거친 이후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아직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을 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예요.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이 두 필지 토지를
합병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101번지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축척이 다릅니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서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바꿔야 되겠죠? 축척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바꿀 수는 없고 이걸 바꿔야 돼요.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 1200분의 1 지적도를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이 일치됐으니까 이제 합병이 허용되겠습니까? 허용이 될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필요 없고 면적만 결과도에 따라 정하게 될 겁니다. 이걸 말로 전환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조금은 더 정밀해집니다. 보통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전부 다 축척이 5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로 바꾸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외된 토지는 축척이 종전 축척이겠죠.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토지가, 면적이 똑같은 토지가 이쪽은 크게 그려질 테고 이쪽은 작게 그려지겠죠. 축척이 다르니까. 맞습니까? 면적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등록이 되면 크기가 크게 그려질 테고 이쪽은 작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500분의 1 지적도로 바꿔야 될 겁니다.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면적만 결과도에 따라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이거 말로 전환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결과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 측량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니까 면적이 바뀝니다.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 두 가지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죠. 따라서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바뀌니까 얼만큼 달라졌는지 서류로 작성해야 되겠죠.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번별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불러요.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돈으로 징수합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청산 절차라고 할 겁니다. 이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까 축척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였죠. 축척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이거 기억해 두십니다.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되었음이 공고가 되면 그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는 확정 공고 시점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토지의 표시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구하고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줄 거 주고 받은 거 다 받은 시점. 청산 절차 완료가 된 시점. 그렇죠.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원칙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롭게 정해졌죠. 맞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법적으로 정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예외적으로 면적만 새롭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 법적으로 면적이 새롭게 결정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그렇죠. 확정 공고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토지 이동이 나타났으니까 나타난 바에 따라서 지적 공보 정리해야 되겠죠. 지적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청산금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청산금은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돈,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 주는 돈, 이게 바로 청산금이 될 겁니다. 청산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자료를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해요. 축적변경위원회가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결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의결한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축적변경위원회가 돼요. 왜?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주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아까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이었습니까?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입니까? 15일 이상.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20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언제부터 20일이라고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고지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더 늘어난 만큼 돈으로 납부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돈이 토지 소유자에게서 지적소관청에게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이 기산점이 결정이 돼야 되니까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까?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날로부터.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기산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령통지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아니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에게서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돈이 넘어갔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합니까?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한 날.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산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고 수령통지는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받겠죠. 이의신청 1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월도 기산점을 출제합니다. 기산점. 이는 이의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이의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면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이의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받은 날이겠습니까? 한 날이겠습니까? 받은 날.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때는 청산금 자체가 금액이 너무 적어져요. 그렇죠. 청산 절차에 드는 비용보다 청산금 자체가 너무 작아지니까 청산 절차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축적변경위원회가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청산하라고 의결했다면 당연히 청산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소유자 1,000원이 1,000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1,000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제출된 경우 서면 제출 반드시 증거가 남아 있어야 돼요. 서면. 그래서 1,000원이 서면 요거 두 개의 문구를 인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납부하거나 수용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2번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이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까? 6개월. 아주 쉬운 문제죠. 22번 가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기역의 동의를 받아 3분의 2 이상. 그렇죠.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승인입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렇죠.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뒤끝 이내에 며칠입니까?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 30일 이내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소유자, 점유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이것도 출제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았습니까? 이거죠. 이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새롭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의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3번 축적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문구는 아무리 법적은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4번 축적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임야도가 틀렸죠. 임야도는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축적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사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축적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겠죠. 2번 축적변경을 하여야 할 실체적 이유 외에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 맞겠죠. 맞아요? 맞죠. 3번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맞을 테고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왜요? 서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을 훨씬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도 필요하고 측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 내의 토지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이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틀렸겠죠? 이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 지역 안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 틀린 지문이 되나요? 네. 25번 옳지 못한 내용은 시행 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결정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겠죠? 네. 2번 청산금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겠습니까? 맞죠? 네. 언제
언제 청산 절차 생략합니까?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서면이 제출된 경우. 또 하나는요. 네, 5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답은 축변이 의결이 있다면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산해야 될 겁니다. 3번 청산금이 결정된 때는 그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청산금 산정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20일 기억하시라고 했죠? 네,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결정된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축적변경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1월 이내에. 그렇죠. 그 다음에 26번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지체 없이 기억하셔야 되고 20일 이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20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숫자들이 많이 나와서 암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집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게 암기가 되시는 겁니다. 네. 3번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10월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산금 산정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축적변경위원회는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지적소관청과 축적변경위원회가 거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거꾸로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 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청산 절차 중단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중단시켜서는 안 되니까 공탁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공탁. 그래서 맞는 질문이 돼요. 2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익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즉 청산금이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죠.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겠죠. 그런데 징수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남는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한 돈이 있을 때는 지자체가 부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적소관청일 때는 비자치구청장이 포함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비자치구청장은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독립적인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비자치구청장은 부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또한 수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비자치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자치구청장을 제외해야 돼요. 왜? 독립적인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는 기관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테고요.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소관청은 축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맞겠죠? 2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대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변에 의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겠죠? 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꼭 외우셔야 돼요.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는 날짜는 며칠 이내입니까? 20일 이내에. 4번, 5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2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축척 변경은 원칙은 직권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축척 변경을 했었는데 이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유자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서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이때 축척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가 될 겁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에는 지적도가 여러 장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도가 여러 장 있더라는 겁니다. 총 몇 장인가요? 어렵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장이죠. 그렇죠.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장 맞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장은 축척이 얼마냐면 6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4장은 이상하게도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축척이 일치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축척이 다르게 되면 같은 동지역, 같은 리지역인데 똑같은 크기의 토지가 이쪽에는 크게 그려질 테고 이쪽은 작게 그려지겠죠.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즉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방법은 정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바꿔서 안 되겠죠. 이걸 바꿔야 될 겁니다. 얼마로? 600분의 1 지적도로.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 이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은 원칙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척 변경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지만 축척 변경 시작할 수 있겠죠. 3번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 점유자는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기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아까 보신 거고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사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사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공고에 등록해야 된다. 지체 없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지적 공고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적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 정리. 그 다음에 다 똑같은 거니까 30번도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등록상 정정을 보십니다. 등록상 정정.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겠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고쳐야 되겠죠.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이 10가지는 9가지 플러스 하나인데 이 하나는 뭐가 있죠? 등록 전환에 있어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청에 등록된 면적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개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맞습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신청이 없어도 충분히 직권으로 정정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하나 더.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소유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소유자는 보통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모르니까. 그러면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알겠죠.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알 테고 그래야지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 되는데 이건 사전 통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 사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 이때는 신청이 필요 없죠. 따라서 정정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구태여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0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통지하면 좋겠지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뭐하러 통지하겠습니까? 보통은 통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통지해야만 됩니다. 이걸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이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승낙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승낙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따라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한데 이때는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재판 확정 판결서 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측량해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록상 정정을 위한 측량이라고 해서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면적과 경계가 바뀌니까 측량해야 되겠죠. 네, 그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하고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등록상 정정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측량 성과도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따로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으로 가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왜 처음 듣는 표정들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쪽 보시입니다. 노트 11쪽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네.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한다고 했죠.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정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할 때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또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이 판결서에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측량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도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즉 관리하고 있다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확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전에 통지했으니까 사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재에는 9가지가 나와 있고 아까 등록 전환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가 추가되죠. 다시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야 돼요. 네, 그것까지 합해서 총 10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계와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경계와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가지고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근거로 한 지적진영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경계와 면적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가지고 지적증명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경계와 면적을 근거로 한 지적증명은 정지시켜야 될 겁니다. 다만 잘못된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증명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해야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을 정정할 때 이미 등기부가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도 허용되고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할 겁니다.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만 허용이 되고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 소유자 부분을 정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등기부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소유자 부분을 정정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가기 전에 직권 정정 사유를 한번 보죠. 9가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 정정 가능하다고 했죠. 네. 물론 이 9가지를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1번부터 보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2번. 거기 2번의 중간에 면적의 증감 없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밑줄 치시고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직권 정정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겁니다. 3번에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정정 대상인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을 통해서 실제로 측정한 면적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하니까 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이 일치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거기 밑줄 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지적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되는 경우. 잘못 정리가 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바로 명백한 자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출제될 때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면 그 성과도 잘못된 성과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직권 정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으로 들어가서 지적측량이 잘못됐다면 성과도도 잘못된 내용의 성과도죠. 그때면 직권 정정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자료 갖고 직권 정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적측량이 잘못됐다면 성과도도 잘못된 성과도가 될 테니까 직권 정정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때는 지적측량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에 따라 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있다면 이것도 명백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의결서가 명백한 자료로서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바로 명백한 자료가 됩니다.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하필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이거는 등기소가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한 건데요. 이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가로 안에 있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공간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정정이 가능해요. 가로 안에 있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잘못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바로 명백한 자료가 됩니다. 이때는 직권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31번을 보시면 다음은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경우는 1번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뭐든지 고쳐야 되겠죠. 제대로 공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번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정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의한다. 맞겠죠?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겠죠.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된다. 맞겠죠?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가지. 10가지. 공통점은 뭐라고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게 공통점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다 정정을 해줘야 돼요. 다만 신청이 없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게 바로 10가지의 한정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는 당연히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 정정은 소유자의 신청, 직권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으나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원칙인 신청도 가능하고 예외 직권도 가능할 겁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정은 원칙인 신청만 가능하고 등기부란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32번 경계 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결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는 의결 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소관청이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정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테고요. 33번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명백한 자료가 있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2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테고 3번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잘못 작성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됩니다.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등기부입니까? 지적공부입니까? 네?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죠. 등기부를 가지고 지적공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갖고 지적공부를 가지고 등기부를 바꿀 수 있지만 등기부를 가지고 지적공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기준이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34번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가치 판단하고 있죠.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적증명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증명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죠. 3번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까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유는요.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정정 자료는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미확정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가치 판단하고 있죠. 네, 직권 정정 가능할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올바른 것은 1번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정정할 수 없다. 아니죠.
통지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 한정한다. 요 문구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네. 그 문구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 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이 가능하겠죠. 3번.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이 되면 손해 발생한 자가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직권 정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허용이 될 거예요. 다만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고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보. 또 하나 첨부되는 게 뭐라고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요? 나시죠? 네.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은 지적공무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네? 반드시가 틀렸겠죠?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죠. 반드시 판결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소관청이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에 미등기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정정하는 것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해야 한다. 맞죠? 네,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리. 이 지적정리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뭐라고요? 그만하자고요. 아, 진도가 밀리는데. 오 5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시냐면 노트 보십니다. 노트를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3쪽 보십니다. 13쪽을 보시는데 거기 지적정리가 나와 있죠.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적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토지 이동 정리보다는 소유자 정리가 좀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를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 즉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라고 불러요. 결의를 한 다음에 서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지만 토지 이동 정리하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토지 이동 신청 대신에 도시개발 완료 신고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신청서가 아예 없어요. 대신 뭐가 존재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으니까 도시개발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이루어질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는 먼저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소유자 정리 결의라고 얘기하고, 이 결의를 한 다음에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 결의서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가 제출돼야지만 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등기부가 없을 때니까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게 될 겁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지적소관청에 제출이 되면 지적소관청은 그 증명하는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 등록이 없는 세 번째 소유자 등록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 지적공부가 이렇게 있는데 지적공부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을 테고 소유자도 등록되어야 되는데 소유자 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다고 한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네.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에 소유자 부분도 빈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국유재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유재산일 때는 관리청이 있어요. 총괄청.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또는 별도의 관리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국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여기다가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게 국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국으로 등록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으로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존재하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으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국으로 등록해서 안 되죠. 이때 국으로 등록하게 되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강취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없을 때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불부합지 네 여기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몇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렇다고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두 개의 장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하나는 지적공부 또 하나는 등기부 이렇게 두 개의 장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등기부는 표지의 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기가 될 테고 각 부의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될 겁니다. 이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등기소가 될 겁니다.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장부는 일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소속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합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지적공부가 기준이 돼서 이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를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죠? 등기부가 기준이 돼서 이 소유자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를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이걸 바꿔줘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여기에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와 관련된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 통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료 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제 이 완료 통지서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항상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변경등기 촉탁제도와 소유권에 관한 완료 통지서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장부는 항상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예요. 그런데 주소지가 이 A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완료 통지서가 이쪽에 접수가 되면 이 지적소관청은 완료 통지서를 가지고 여기에 A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어디로? 부산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정리하려고 보니까
요 토지의 표시와 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토지의 표시가 뭐로 되어 있냐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의 지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임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동일한 토지여야 되는데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못하고 지적서 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이걸 가지고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불부합 통지를 받은 이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A겠죠. A가 1월 이내에 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소는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럼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했으니까 이제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통지하게 되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왜? 이 부분이 일치됐으니까. 이것도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이게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그림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은 일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일치한지 여부를 지적소 관청은 항상 조사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시켜야 되겠죠.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 따라서 이 지적소 관청은 조사 확인해서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후딱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8번을 가겠습니다. 38번. 틀린 것은 1번.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아까 보신 거죠? 2번. 지적소 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이 가능하겠죠. 3번. 지적소 관청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죠? 소유자 변동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이동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4번. 지적소 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맞죠? 신규 등록은 촉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5번. 지적소 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30일 이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보실 건데요.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40번 가겠습니다. 40번. 요것만 보고 오늘 끝내죠. 네. 다음은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신규 등록지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기출하여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등록한다. 맞죠? 등기부가 맞아요? 틀렸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아예 없죠? 이게 틀렸겠네요.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서,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해서 정리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네.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 2번, 3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종전의 지방부여지역 일부가 다른 지방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는 소관청은 그 지역의 지번을 새로이 정한다. 이게 뭡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네.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4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행정구역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명칭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바뀝니다. 따라서 그 국회에서 만든 법령의 효력이 발생할 때 바뀐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돼요.
5번 소관청은 지적 및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10가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1시간 정도 더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시간 정도 더 해서 공간정보법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등기법 들어갈 거예요. 등기법 들어가는데 등기법은 아주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법만큼은 반드시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안 풀어오시면 뭔 말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네, 좀 꼭 풀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